오늘자로 이준석은 회장이 됐고 기업으로 말하면 이낙연 대표는 고문이 됐어요. 회장 신설, 그렇죠. 고문 신설. 회장실에 고문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뒷방으로 좀 물러난 꼴이죠. 그래서 근데 오늘 조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의원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조홍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자고 하거나 좀 더 논의를 하자고 했어야 되는데 근데 안 그랬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의결을 해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나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친이 쿠데타 아니냐. 어차피 총지휘는 선대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이 지휘를 해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되는데 만약에 실수하면 그게 이준석 대표만의 책임입니까? 아무리 훌륭한 개인기가 있어도 다수의 지혜, 토론의 힘을 못 넘어섭니다. 저희가 사실 여러 정책들을 발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굉장히 판판이 이낙연 대표 쪽에서 좀 계속 제동을 거시는 상황이었어요. 정책적인 거 얘기하려고 하면 계속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식이니까 지금 신중하다가 뭐 전부 다 끝나겠어요. 제가 애초에 한국인망과 어떤 안건 가지고 주로 얘기하셨어요? 나중에 따로 설명 자기들끼리 알아서 일방전 한다니까. 일단 선거 지휘와 관련된 전권을 이준석 대표가 오늘 결정을 통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공동대표 측,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미래입니다. 여기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반발하는 모습, 이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반박도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선거운동 전체를 다 누가 이준석 개인한테 맡기는 거는 그건 민주정당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어떠한 업무를 맡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시를 해라. 없어요. 그냥 다 맡겨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책 결정권을 위임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국보위 만들어서 여기다 다 위임해달라고 국회 해산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보통 사당화는 이런 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5개 정파 중에서 4개 정파가 동의했다는 것이 거꾸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언론인들께서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저런 정당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해야지. 저건 뭐 제3지대도 아니고 아예 제대로 된 정당이 아니에요. 이 당원 당규에 있을 수가 없고 이런 비상대권을 주는 거는 대부분 쿠데타 할 때나 주는 겁니다. 굉장히 뭐 약간 대변인처럼 좀 반발하고 있어요, 지금 새로운 미래 측에. 선거운동 전체를 이준석 개인에게 맡기는 거 이게 민주정당에서 가능한 일이냐. 전두환과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우회는 쿠데타라는 얘기까지 꺼내놨어요. 이준석 대표를 전두환에 비유한 건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좀 표현은 좀 과격하죠. 네, 전두환 뭐 12.12 일으켜서 의회 해산하고 국보위 설치해서 뭐 거의 전두환 마음대로 했잖아요. 마음대로 했다. 그것처럼 오늘 일은 그 당이 처음에 생길 때 개혁신당이 생길 때 이준석 대표하고 이낙연 대표 공동체제로 운영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 대표도 공동대표입니다. 그렇죠. 공동대표인데 오늘자로 이준석은 회장이 됐고 기업으로 말하면 이낙연 대표는 고문이 됐어요. 회장 신설, 그렇죠. 고문 신설. 회장실에 고문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뒷방으로 좀 물러난 꼴이죠. 그래서 허은하 대변인도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협의를 한다. 협의하고 합의하고 다르거든요. 네, 합의는 이낙연 대표 측하고 서로 상의해서 일치된 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협의. 어떻게 보면 통보만 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들어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준석 대표 어떻게 보면 단독 체제로 그 밀고 나가고 또 다른 의원들이 일부 동의한 거는 이대로 가서는 당이 좀 분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서울 쪽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이 신세대 20대, 30대를 감안해서 좀 동의해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화무 11홍이라는 말 있잖아요. 예. 꽃이 펴도 열을 가기 어렵다는 건데 이 개혁신당은 꽃도 피기 전에 시들게 생겼습니다. 오늘이 열흘 됐어요. 예, 꽃도 피기 전에 화무 11홍도 안 될 정도로 니체가 그런 말 했잖아요.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괴물이 되는 걸 조심해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이준석, 이낙연 대표가 기존 정당의 그 패권주의에
환멸을 느껴서 나왔는데 예. 지금 하는 게 거기서 똑같은 걸 하고 있어요. 아주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다. 제3지대가 거의 사라질 위험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의 회의 장면 중에 이 사진이 오늘 굉장히 눈길 잡았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5분이 앉아 계시죠? 쭉 최고위원 지도부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착용한 넥타이를 밑에 강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양쪽 끝에 금태섭, 김종민, 녹색이에요. 짙은 녹색. 그리고 가운데 이준석 그리고 조응천, 방금 나오신 조응천 최고위원은 오렌지색이죠. 개혁신당의 색깔입니다. 그리고 원래 개혁신당의 색깔이었어요. 반면에요. 이낙연 대표의 넥타이 색깔 좀 보세요. 오렌지색과 짙은 무슨 파란색 계통, 녹색이 섞여 있는 것 같죠? 남색입니다. 원래 이 주장했잖아요. 오렌지색에 남색을 섞자고. 근데 이런 넥타이를 만든 건지 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착용해 왔습니다. 넥타이 색깔로 지금 각각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주로 이제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많이 잡히는 지지층이 젊은 세대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앞으로 주도하게 될 캠페인이나 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또 정치에 대해서 다소 거리를 두고 있던 젊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동력이 될 것이다. 이낙연 총리님께서는 또 굉장히 신중하시고 또 완결성을 추구하시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도감은 다소 희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표결의 취지는 속도감과 의외성을 좀 더 살리자는 그런 취지로 많이 느껴집니다. 네. 뭐 그것을 부인하면 안 된다 생각하지만 합니다.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가 본인의 입장을 정확히 당원들에게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는 이준석이 공동대표로 있는 당에 참여하면서 이준석은 혐오주의자라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지금 입당을 결심하셨습니다. 이게 굳이 비유하자면은 이재명 대표는 범죄자다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에 가입하겠다고 하는 의사 정도랑 전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뭐 4개 세력 또는 더 넓히면 5개 세력이 합당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개혁신당이라는 빅텐트 이름으로 합당을 했으면 통상적으로 모든 발표 내용이나 논평은 개혁신당 이름으로 나가는 게 통상적이고 상식적입니다. 그런데요, 어제부터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다툼이 생긴 거죠. 여기 보시면 오늘 나온 거예요. 특히 오늘,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 나온 것 중에 오늘 개혁신당 최고위원회는 이준석 사당을 공식적으로 의결했습니다. 강력히 비판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밑에 보세요. 이 명의가 뭔지 알려드림. 이 알림의 명의가 새로운 미래 공부실이에요. 새로운 미래 공부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혁신당 아니고요. 개혁신당 공부실이 아니고요. 다음 하나 더 보죠. 이렇게 각각 제각각 나옵니다. 새로운 미래 공보실로도 나오고요. 개혁신당 공보본부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럼 두 당은 다른 당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김철현 교수님? 네. 이쯤 되면 벌써 쪼개진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원래는 일단 뭐 이 합당 선언만 한 상태고요. 25일 날 사실 합당에 따른 여러 가지 창당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예. 있어서 일단은 뭐 각각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일단 최고위원회의 저 결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서로 각자 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면 지금 합당 선언하고 며칠 만에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그 이낙연 대표가 조금 방심한 것 같아요. 방심이? 예, 이번에 양정숙 그 옛날 구민주당 의원까지 합류하면서 5명을 채우고 그 국민주당 인사들이 결국은 이 개혁신당의 주류가 됐거든요. 5명 현역 의원이 들어오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있던 그 약간 꼬마 민주당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본인이 계속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꼬마 민주당으로 변해간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불만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조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의원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조홍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자고 하거나 좀 더 논의를 하자고 했어야 되는데 근데 안 그랬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의결을 해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나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친이 쿠데타 아니냐. 벌써 서로 간에 다 아니 글쎄 친이가 생긴 거예요? 그 사이 제가 볼 때 4개 정파 서로 다 벌써 짜놓고 이제 들어온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그 김종민 의원이 거의 뭐 이낙연 대표를 대표해서 뭐 전두환에 비유하고 국보위에 비유하고 저렇게 별도의
어떤 뭐 발표까지 할 정도면 사실은 서로 갈라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예. 문제는 이낙연 대표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안에 개혁신당 이준석 개혁신당에 참여해서는 본인이 아무런 의사결정권이라든가 선거 과정에서의 주도권이 없는 거고 만약에 탈당을 합당을 하고 나오게 되면 예. 지금은 처음에 그냥 호남을 기반으로 한 이낙연 신당을 만들 때하고는 전혀 모양새가 조금 이거는 뭘 하려다가 떨어져 나온 셈이 그래서 돼버렸잖아요. 모양새가 굉장히 구겨지게 되거든요. 예. 결국 어떻게 보면 호남 민심도 볼 때는 결국 젊은 대표에게 노란한 이낙연 전 총리 이렇게 해서 사실 이낙연 대표가 일단 나와서 새로 호남 신당을 꾸리기도 조금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심을 거듭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아마 그런 약한 고리를 또 이준석 대표가 정확하게 짚고 들어간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